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요. 혹은 빛은 속도가 항상 진공의 속력이 항상 일정해요.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오늘은 그 빛의 성질에 대해서 빛의 속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상대성 이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할 수 있지만 상대성 그냥 그 상대방, 관찰자 혹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가 표현되는가, 어떻게 상대의 물리 상태가 현상이 어떻게 내 운동 상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기술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속도,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속도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빙워크 혹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발음이 안 됐죠? 생각이 안 났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빙워크 내가 앞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가져본 적 없나요? 혹은 내가 무빙워크 안에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사실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냥 내 속도로 내 힘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빙워크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얘 좀 원래 속도보다 빨리 가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무빙워크를 거꾸로 가고 있다면 세상을 기준으로는 막 천천히 못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가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관찰자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기술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상대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로서 기술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빙워크 위에서 가만히 있는 내가 세상을 본다. 그럼 세상은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지구 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세상이 뒤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기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빛의 속력에 대한, 빛의 속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매질이 어떻게 움직일 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진공에서 빛이 어떻게 갈 때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빛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매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치 무빙워크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처럼, 무빙워크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빛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전파되냐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질 거야. 상대 속도 저 값에 맞게 계산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에테르란 매질, 이걸 마이컬슨 몰린 실험이라고 하는데, 마이컬슨과 몰리가 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실험에서 에테르는 없나 보다, 빛의 속력은 똑같나 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사실 바로 그 사람들이 얻은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험이 잘못됐나,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전자기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1900년대 1900년대 특허청에서 일하던 한 과학자가 이거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상대성 이론은 기본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관성좌표계, 그래서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를 얘기해요. 등속도 운동. 무빙워크처럼 세상에 대해서 일정한 속력을 가고 있어요. 이런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좌표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 제동을 하거나 급 시동을 걸어서 막 가속이 붙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멈춰 있든 뭐 하든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얘기해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어찌 됐던 그 현상이 내가 멈춰 있다라고 무빙워크 위에 있는 내가 멈춰 있다고 느끼든 생각하든, 혹은 내가 무빙워크 밖에서 움직이네 라고 느끼든, 모든 현상들은 F는 ma로 기술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관성좌표계,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매질과 상관이 없어요. 매질이 없어도 되니까 뭐 진공이기도 하고요. 관찰자랑도 상관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무빙워크 앞에서 내가 빛을 쏘든 밖에서 빛을 쏘든 무빙워크랑 같은 방을 쏘든 반대 방을 쏘든 광원이 움직이든, 광원은 이제 빛이 나오는 원천을 얘기하죠. 빛을 내가 들고 손정 들고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속력과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하다. 우리가 이걸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즉 아까 얘기했던 1900년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속력이라는 걸 구했는데 빛의 속력은 이상하네. 변하지가 않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고 속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성 이론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3번 상대성 이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그림을 준비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위로 빛을 쏘면서 이 빛이 반사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주선 안에서는 이 우주선이 아까 말했다시피 관성좌표계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주선 안에서는 이 빛을 봐도 나도 우주선도 움직이지만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로 그 경로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위아래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때 이 높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즉,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안이라고 할게요. 안에서 잰 시간은 빛의 속력 C라는 속력으로 이 L만큼 갔으니까 시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주선 밖에서 이 현상을 본다면 나는 멈춰 있는데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움직이니까 빛이 움직이는 경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랬을 때 L-는 L보다는 길어집니다. 얼마나 길어지느냐? 밑에 식을 써놨는데요. 피타고라스 원리죠, 결국. 일단 그때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t 바깥이라고 하면, 바깥이 했으니까 시간 바깥, t 바깥에 생각한다면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을 할 때 움직인 거리는, 그 시간 동안 움직인 빛이 움직인 게 아니라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는 vt 밖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직각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일단 t 바깥부터 구해보자면 t 바깥은 빛의 속력 C로 L 대각선 두 번 갔으니까 L-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입해서 실제 계산해 보면 t 바깥과 t 안 생각해 보면은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분 c 제곱분의 v 제곱 절분의 1. 어떤 t 안과 t 밖 이 시간 간격이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다릅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같은 시간 동안 땅 하고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더 많이 갔어요. 즉 시간의 간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지해 있는 관찰자는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더 멀어지는 것으로, 더 시간 간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관찰한다. 우리가 이걸 시간 팽창 혹은 시간 지연이라고 불러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력을 갔는데 나는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쟀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저렇게 재고 시간은 똑같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든 길이를 같이 해봤습니다.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를 딱 재봤어요. 그랬을 때 안에서 잰 사람, 밖에서 잰 사람 계산할 수 있겠죠. 아까 t 밖, t 안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길이도 변합니다. v라는 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주선이 v라는 속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거리, 간 이동 거리 계산했을 때는 t 밖, t 안,
같은 거리만큼 갔는데 분명 같은 거리를 측정해서 생각한 건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돼요.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게 되네요. 즉 운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관측자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는 이 안에서 죄송해요. 막대가 멈춰 있으니까 우주선에서 움직이면서 막대를 관찰하는 관찰자는 우주선 바깥에서 막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관측하는 관찰자보다 길이를 짧게 측정합니다. 우린 이걸 길이 수축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지해 있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정지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측정한 길이가 짧게 측정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막대인데 내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길이가 줄어든 것처럼, 시간의 간격이 늘어난 것만큼 길이의 간격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단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추측하는데요. 내가 지금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가 위아래로 작아지거나 짧아지는 것처럼 측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막대가 멈춰있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 있는 내가 막대가 운동하는 것처럼 관측할 겁니다. 괜찮아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난 움직인다 생각하자고 정지하고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서 지금 이상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것처럼 관찰할 겁니다. 상대적이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고유 시간, 고유 길이란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요. 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절대적이지 않아요. 밖에 있는 관찰자, 나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이 움직이네. 저 사람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네 라고 관찰하겠지만, 반대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막대가 운동하는 관찰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막대 길이를 좀 더 짧게 측정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상대적이라는 거.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성 이론.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참 말로 하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좀 쉽지 않은데 수식을 쓸 수도 없고 좀 쉽지 않네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대적이란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빛과 물질 이제 몇 단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빛의 성질 좀만 더 알아보고 빛의 새로운 성질, 분명히 빛은 파동이라고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빛의 입자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마지막 얘기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의 성질 중에 다른 성질, 입자성을 알아보고요. 더 나가서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나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자가 맞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빛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